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빌라, 오피스텔, 기타 신축 전세 사기 등등 보증금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미리만 알고 있어도 10명 중 8명, 9명 정도는 충분히 전세 사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전세 계약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될 4가지 방법,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 전 확인해야 될 4가지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딱 4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두 번째, 건축물 대장. 세 번째, 전세가율. 그리고 네 번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자, 첫 번째인 등기부등본은요, 말 그대로 집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요,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잡혀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보증금보다 먼저 은행이 돈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 집은 괜찮아요, 저희 집은 신축이라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 등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시점에 가장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때 띄는 한 장이 여러분들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그 말이 있으면 무조건 패스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 패스하거나,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일단 패스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근저당이라든지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풀거나, 또는 근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근저당을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줄이거나 또는 삭제를 시키는 그런 경우를 취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얘기는요,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꼭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해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하라. 두 번째는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원래 지자체 허가를 받았던 내용과 다른 일종의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신축 빌라이거나 또는 다가구 또는 옥탑방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띄고 난 다음에 불법 중축이라든지 용도 불일치, 그래서 이 건물이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면 바로 걸러야 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과 생각과 달리 불법이 또는 용도가 달라진 경우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또는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매매가와 비교해서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몇 %이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50에서 60 또는 최대한 70% 정도가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0%가 넘게 되면은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복잡한 내용은 많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다? 이거는 깡통 위험 신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인 집에 전세가
2억 6천이라고 하는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매매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갭 투자자들이거나 또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높게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능하면 전세가율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체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보증금보다도, 은행 근저당보다도 국세, 세금을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 체납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행히 정부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전세에 들어가시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요, 미납국세 열람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홈택스로 사전 열람 신청을 해서 나중에 국세 및 지방세 부분,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임대인한테 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를 쓰실 때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세금 완납 증명서를 확인해 준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포함해주면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걸 요구하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화내지 않나요? 보통 요구하나요? 임대인 무서워서 못하죠. 네. 그러니까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약서 작성 전 네 가지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래 링크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두 분을 선정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